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나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말 그대로 전약 후 강의 장세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또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양전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주춤했던 반도체 투톱, 그중에서도 또 삼성전자가 5%대 급등을 했죠. 주주 환원 규모가 최대 200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런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빠지고 또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가 또 빠지게 되는 디커플링 장세가 또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또 마지막에 양전을 했습니다만 전강 후약의 장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시장에서 또 고민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투톱을 더 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스닥단에서 그간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봐야 되는 건지 또 많은 고민들 있으실 텐데 저희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양시장 좀 모두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이거든요. 네. 이런 반등장에서 일단 어떤 섹터를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 아주 최저단에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공략하신 분들 혹은 기존에 물려 계셨던 종목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쭉쭉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물려있던 종목들, 기존의 종목군들 매입가나 혹은 약수익 구간에서 대부분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이 최근 같은 시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을 때 이 중간에 시장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지금 시장 다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거 사야 되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지? 8월 초에는 저와 함께 이제 7월 말부터 로봇주 공략하신 분들은 상한가 세 종목 넘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 뭐 어떻게 눌림 기다려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시겠지만 이미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장에 쭉 올라올 때 가져가신 수익금 얼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또 최근에 어떤 증시의 이슈가 있는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AI 최근에 반도체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SMR 소형 원자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일부 종목군이 강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러한 새로운 산업 부분 안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막대한 투자 금액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앞세우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나서 쭉 하락하면서 조정 보이는 이 시점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쭉쭉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지쳐서 팔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그동안 시장에서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못 올라갔던 우주항공이나 SMR, 양자 이런 쪽에서 새롭게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시총 상위 기업들은 여전히 크게 빠진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연 자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AI 많이 올랐다면 그 시장 안에서 여전히 올라가지 않는 종목군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공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뒷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관련된 섹터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 LK삼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상당히 작은 기업인데 그동안 시장이 쭉 빠질 때 해당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5월 달에 해당 종목이 2,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할 때 해당 종목도 같이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일봉상에서 어느 순간 이 하단에 보이시는 거래량이 쭉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 대량 거래 터지기 시작하죠. 자, 이때부터 슬슬 바닥을 찍고 나서 거래량 주가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바닥 구간에서 바로 이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5거래 사이에 해당 종목이 무려 바닥에서 상한가가 무려 3차례나 터졌습니다. 시장에서 상한가가 터지고 있다는 건 현재 시장에서 해당 종목에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뭐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 우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상한가로 잠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바닥 구간에서 최근 5거래 사이에 무려 3차례 발생했다고요. 자, 그 말은 뭐다? 지금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으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우주항공 관련주 LK 삼양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항공 관련주들 또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승전 AI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산업, 그와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여전히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최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코스닥도 900포인트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주가도 올라와 있는 종목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아직까지 지수 상승이 나왔을 때 바닥 대비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하실 때는 조금 더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 대표적인 우주항공 관련주죠. 해당 종목도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를 쳤다가 눌림, 쭉 주가 반등 나다가 계속해서 빠져왔어요. 그 다시 한번 최근에 주당 1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때 바닥 찍었고요. 이때도 바닥 찍으면서 쌍바닥을 형성, 이전에 단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바로 바닥 구간에서 M파동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쭉 빠지면서 거래량도 같이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최근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또한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최초 상장했을 때 이때 터진 거래량의 약 절반 수준 정도까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회복세를 그려나가고 있다. 자, 그 말은 뭐다? 다시 한번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보단 이젠 조금 더 상승에 우리가 무게를 둬도 된다라고요. 그럼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스페이스X, 티커 SPCX입니다. 이러한 우주항공 관련주 스페이스X도 주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 주가 추세가 하락을 멈추고 살아날 수 있다 뜻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는 매일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루 오르면 2, 3일은 빠진 게 지금 반도체예요. 또 기분 좋게 하루 올랐다가 2, 3일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께서 내가 지금 반도체 지금 주가가 싸긴 한데 이게 지금 매수의 기회일지, 혹은 내가 이 반도체를 갖고 있다면 다른 섹터 안에서도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우주항공 관련주와 더해서 또 우주항공 관련된 ETF 관련된 종목군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바닥에서 쭉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 구간 대비 기대되는 리턴, 기대 수익률 또한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번 상반기 때 올해 26년 상반기 때 1월 달부터 6월까지 반도체 투톱 3전 리스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께 공략해야 될 건 제가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들어간 게 바로 에너지 관련주죠.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건설 쪽,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게 전력 설비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딱 봤을 때 지수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사야 되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5가지 섹터, 여기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여기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더 강조드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화장품 관련주 급등 그렸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장중에 20% 이상 급등 나왔죠. 마녀공장 10% 이상 급등 나왔죠. 그죠? 화장품주. 반도체가 부진할 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가 부진할 때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게 경기 소비재, 방어주,
화장품,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가 바닥에서 부진할 때 이런 화장품주 주가 급등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마스가 관련주 K조선도 여전히 좋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우주항공 앞전에 이미 설명드렸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역시나 우리가 결국 기승전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로봇 이 로봇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 결국 기승전 로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건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죠.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이게 바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슈가 바로 우주항공. 특히나 그 안에서도 저궤도 위성.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직접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저궤도 위성, 여기서 AI까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현재까지 오늘 터진 이슈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지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육성, 추진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는 AI랑 같이 연결이 되죠. 마지막 하나 남은 섹터가 결국 로봇이란 거예요. 7월 말에 같이 공략해서 8월 초에 승시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로봇주 다 세 종목 3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이제 시장이 잠잠할 때 그 다음에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이동할 거냐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앞으로 시장이 단기 반등 나오고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우린 그 안에서 수익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완전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눌림 나올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8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던 어제 강하게 돌파하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때 조심해야 된다. 시장이 이번 주에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강 후약 흐름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 부근에서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CPI 발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 또 시스코 실적 발표 많은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수가 언제나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약한 악재더라도 크게 휘청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어떤 종목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우리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집중해야겠죠.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삼전인수 갖고 계신 분들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섣부르게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한 달 전부터 2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추가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공부 안에서 같이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고요. 자, 이 이외에도 앞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상한가 칠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잡는지 또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인지 저와 함께 잠시 후에 공략주 리뷰 알아보고요. 이러한 폭발적인 메이저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군들도 오늘 차례차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보면 우주항공이 또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동안 좀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강한 상승 동력을 받고 있구나 말씀 주셨죠. 특히 또 특정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2 우주센터 건립에 나선다라는 소식인데요. 10월에는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줬는데 특징적으로 LK 삼양이 일주일 사이에 상한가를 또 3번이나 갔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AI 밸류체인 관련해서도 또 종목들 선별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히든 종목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가 반도체 투톱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투자 자문사에 속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어제 짚어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한 섹터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고 또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게 포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께서 최근에 이번 7월 말까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는 기본이고 50%까지 빠졌다고요. 그죠? 자,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동안 집 나갔던 외국인 기관들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국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지수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현저한 저평가라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쓸어담고 있을까?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 혹은 기관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 이 종목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종목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혹은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가 엠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쓸어담고 있는지 혹은 개인이 주도한 종목군들 안에서도 이미 쌍바닥을 찍은 엠패턴이 포착된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크게 상한가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한번 리뷰 짧게 가져볼게요. 제가 7월 말에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은 우리가 로봇주를 봐야 된다. 코스닥이 올라갈 때 8월 시작하자마자 로봇주 상한가부터 시작할 거다. 여러분들께 7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8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터질 때 그때 이거 사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30일, 7월 31일 이 날에 여러분들께 다 로봇주만 공개해 드렸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던 로봇주 TXR 로보틱스 해당 종목을 제가 단기 공략주로 로봇주로 가지고 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바로 이날 처음 1차 공략은 이날 공략 도와드렸고요. 다음날 누름때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사신 분들, 이 다음날에도 제가 이미 못 사신 분들 이때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칩니다. 단기 공략주도 말씀드렸죠. 상한가 치게 되면서 바로 이때 여러분께 우리는 상한가 이때 매도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TXR 로보틱스 로봇주 하루 만에 공략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시그널, 매물대 돌파, 엠패턴이 나오는 이러한 시그널대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상한 시그널이 나올 때 미리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지금 시장은요, 섣부르게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잘못 매수하게 되면은 시그널이 안 나오는데도 매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철저하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다 올라가네? 쉬운 시장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바닥 구간에서 800포인트 찍을 때는요. 로봇주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강하게 쏠리면서 로봇주로 다 거래대금 쏠렸어요. 자, 그런데 800포인트부터 이번 주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대부분 쏠렸습니다. 어떤 때는 로봇, 어떤 때는 제약바이오, 또 어떤 때는 화장품. 시장 흐름이 자금의 이동이 종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거나 사도 되겠는데 시장 또 올라가겠지.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딱 사는 순간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하는 시장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라고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리지? 아직까지 지수가 쭉쭉 올라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했을 때 성과가 그동안 없었던 분들은 지금부터 꼭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TSR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볼게요. 나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로봇주죠.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께 히드 종목 갖고 왔었고요. 바로 해당 종목도 단기 공략을 진행했었습니다. 로봇주 공략하고 나서 나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때 음봉 때 이 시간대에 히드 종목 공개해 드렸고요. 다음 날에 양봉
그 다음날에 상한가 치기 시작하면서 이틀 만에 상한가 그리고 타점 대비 30% 이상 최근에 40% 쭉쭉 넘어가고 있다고요. 나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TXR 로보틱스처럼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에 포착이 되었고 그때 시그널 확인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함께 7월 말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8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TXR 로보틱스 상한가, 나우로보틱스 상한가, 그리고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똑같이 단기 공략으로 가져왔고요. 로봇주로 공략했었죠. 이 이렌시스도 여러분들께 공략하자마자 이날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하루 쉬고 다음날 상한가 터지면서 무려 이틀 만에 상한가 갔다고요. 그래서 TXR 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이렌시스 다 여러분들께 7월 말 8월 초 이어지면서 로봇주 이 세 종목 공략했고요. 모두 타점 대비 30% 이상 그리고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무려 상한가 갔습니다. 7월 말에 다 말씀드렸어요. 8월 초에 로봇주다. 그럼 지금 로봇주 사도 될까요?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요 이미 올라간 종목 절대 잡으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바닥 구간에서 특정한 패턴 시그널이 포착될 때만 바닥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장대 한봉 나올 땐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뭐예요?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 잡으면 물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8월 되기 전에 7월 달 말에 우린 미리 로봇주 지금 살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라 말씀드렸어요? 장대 한번 나오면 팔 거라고요. 그래서 TXR 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이렌시스 다 여러분께 단기 공략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못 샀는데 지금 어떡하죠?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폭발적으로 사모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자 말씀드렸잖아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거 오랜만에 수급 들어왔네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때 이후로 대원전선 어떻게 됐어요? 이날에 이제 폭발적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해 드렸고 이틀 만에 대원전선 전력서비 관련주죠. AI 데이터 센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잖아요.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 이틀 만에 무려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도 여러분들께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금호타이어도 여러분들께 이날 본격적으로 외인의 폭발적인 수급이 캐치가 됐고 다음날 음봉 때 말씀드렸고 이때 이후로 최근에 쭉 상승세 그리면서 무려 히든 종목 타점 대비 30% 3일 만에 30%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KBI 메탈도 마찬가지죠. 해당 종목도 전력서비 관련주죠. 최근에 외국인이 찍은 종목이다. 외인의 폭발적인 수급이 캐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캐치가 되었고 다음날 눌림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다음날 무려 해당 종목 15%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었다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 구간에 있어요. 여전히 올라간 게 전혀 없다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 섹터. 반도체 투톱 HBM,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항공, AI, 그리고 인간 로봇 휴머노이드.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이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주도의 정책, 이미 과거의 메가 프로젝트,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육성 정책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저기도 유성 육성 관련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죠. 자, 이제 아직까지 안 나온 정책 뭐 있어요? AI, 로봇 이것만 남았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도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 안에서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찍은 종목 위주로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SK그룹이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 육성해 나가면서 이제는 SK텔레콤이 AI 기업으로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막대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기관이 찍은 종목이라고요. 그동안 외국인이 찍은 종목 말씀드렸죠. 자, 이젠 기관이 찍은 종목입니다. 바로 SK텔레콤. 이 구간대에서 기관에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가 시장 폭락 이후에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요. 이렇게 바닥 찍고 나서 한 차례 이제는 고점 돌파하면서 N자형 알파벳 보이시죠? 이렇게 저점 두 가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오늘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양봉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종목이 이때 기관에 가장 많은 순매수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전에 들어왔던 금액보단 조금 금액이 낮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간대에 들어온 이 기관의 순매수 금액, 이 순매수한 이 기관의 주체가 바로 투신, 펀드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날 터진 거래량의 10% 이상 수량을 기관이 사줬다는 거예요. 누구? 투신이. 제 방송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저 기법 그거구나. 네, 맞습니다. 바로 기관 트래킹 기법에 포착이 되었어요.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이.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S51 이 종목이 올수 타고 쭉쭉 올라가요. 지수도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가는데 유가 왜 올라가지?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S51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5일선 타고 20% 쭉쭉 급등 나왔죠. S51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바로 이렇게 SK텔레콤처럼 어느 특정 구간에 기관의 대량 매수가 포착됐던 기관 트래킹 기법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급등 나온 겁니다. 자, 그럼 기관 트래킹, 기관의 대량 매수에 포착되었던 S51도 주가 급등 나왔다면 지금 보시는 SK텔레콤도 앞으로 여기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쓸어담는 종목, 바닥에서 쌍바닥 확인하면서 추세 돌파, 기관의 대량 매수가 포착되면서 기관도 물려있는 종목,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 종목 SK텔레콤도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SK텔레콤이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런 종목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뭐 사야 되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도 아무거나 사봤더니 난 떨어지네 하시는 분들,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나는 그동안 거래한 게 전혀 없네 하시는 분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혼자 매매하기엔 정말 위험한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옥석을 가려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있는 공바 안에서 내가 그동안 시장이 쭉쭉 올라갈 때 난 그동안 건진 게 하나도 없다. 7월 말에 이태양 전문가가 로봇주 강조했고 세 종목 모두 30% 이상 급등 나왔고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나 상한가가 나왔는데 저 못 샀어야 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시장 하락 나오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외인 기관의 찍은 종목 위주로 한번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제대로 한번 수익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외인 기관의 찍은 종목 같이 공략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혹은 그 이상 많이 상승세를 그렸던 종목군들도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이렇게 외인 기관이 찍은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제가 있는 공바 안에서 이런 주도주를 저와 함께 선점을 하고 그 주도주들 안에서도 시그널, 패턴이 포착된 종목들로 급등 나오기 전에 저와 함께 공바 안에서 미리 선점 후에 쭉쭉 올라가는 상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저와 함께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주도 섹터가 휙휙 바뀌는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주도 섹터 안에서도 또 주도주를 포착해 보셔야 하겠죠. 특히 전문가님께서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찍은 종목들 선별해주고 계신데 저희 7월 말부터 로봇주로 선별 도와드렸습니다. 8월이 되자마자 또 TXR 로보틱스 상한가 갔고요. 이렌시스도 이틀 만에 상한가 안겨드렸습니다. 미리 또 잡아가신 분들 수익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또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계실까 봐 오늘 또 종목 선별해 주셨죠. 기관이 찍은 종목으로 SK텔레콤 가져와 주셨는데 특히나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도 좋은 자리다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 관련해서도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세워가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도 히든 종목 2가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지금 같은 또 반등장에서 왜 내 종목만 안 오르지 이런 고민들 참 깊어지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반등장에서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반등장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시장은 반등장입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상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승한 거랑 반등이랑은요 개념 자체 다릅니다. 상승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등은요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축소된 개념인데 그동안 지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상승이다라는 거 어떤 호재 때문에 좋은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반등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우리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 말은 뭐다? 시장 안에서 여전히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누르는 장애가 있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등장 안에서는요. 모든 종목이 호재 때문에 쭉쭉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서 악재는 남아있는 시장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물가, CPI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이러한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라고요.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 종목만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7월 말에는 우리가 8월 달 나오기 전에 로봇주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올라간 종목만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우리가 주도주 공략도 좋지만 앞으로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올 거예요. 아직 박스권 장세 안 왔어요. 빠르면 전 다음 주에 올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 전까지 지금 반등 장세잖아요. 이런 장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매매를 해야 돼요? 단타 혹은 단기 혹은 종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주에 박스권이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더 빠르게 자금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반등 장세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이 박스권 장세까지 우리는 주도주 매매와 함께 빠르게 공략하는 단타, 단기 매매, 종가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도주 매매 어느 정도 먹히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박스권 장세 넘어갈 때 이제 주도주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박스권 장세에 넘어가기 전에 주도주, 크게 올라갈 종목, 단기 급등 나올 종목 공략하면서 자연스럽게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종가 매매 방식으로 넘어갈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도주 매매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들 남아 있어요. 오늘도 화장품 강세 보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 다 기억나시죠? 5가지 섹터에 대해서 추가로 3가지 섹터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화장품도 설명을 드렸죠. 자,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우리가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왜요? 선별적으로 올라간 종만 올라가니까요. 작년에도 제가 플러스 10% 단타 10연승 달성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중간에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섹터만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 안에서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 위주로만 공략하자 말씀드렸죠. 반도체, 조선업, 전력설비, AI, 로봇 이런 것들 위주로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HBM이나 AI 데이터 센터 여기 들어가는 거 전력설비, 건설, 신재생 이런 것들 그리고 우주항공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상한가 갔죠.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까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공략해서 우리 갖고 있는 단타 검색기 안에서 이런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단타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세력의 큰 손이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폭발적인 주가 단기 급등이 나온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몬봉상이나 일봉상 혹은 분봉상에서 알파벳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N파동 형성된지 여부만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된다고요. 혹은 내가 N파동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섹터 플러스 3가지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단타 검색에 포착된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나 N파동 잘 모르겠는데요 하더라도 바닥 구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된다고요. 왜요? 장 초반에 단타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요. 세력의 큰 손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표시합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 트렌디한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요? N파동을 그리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 언제?
검색에 포착되면서 바닥 구간에 포착되거나 혹은 M파동이 만들었을 때 매수 플러스 10% 수익권에 미리 매도를 걸어두시면 된다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성강밴드라는 조선업, K조선업, 그죠? 마스가 관련된 수혜주 말씀드렸죠. 이날 음봉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바로 다음날 8%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무겁죠. 그죠? 1조 조금 안 됩니다. 이런 무거운 종목군들 하루 만에 10%못 찍는 경우도 있다. 하루 만에 10%못 찍으면은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냥 그날 팔아버려라 말씀드렸죠. 자, 성강밴드 공략하고 나서 무려 하루 만에 8% 급등이 나왔다고요. M패턴에 포착된 종목이죠. 자, 성강밴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봇주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략했었죠. SPG라는 종목, 해당 종목도 이전에 매물대를 바닥 찍고 나서 터치 눌림,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알파벳 N자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 부근을 분봉상에서 돌파 눌림, 다시 한번 추가 돌파 나오면서 알파벳 N자 하나 더 그리죠. 자, 캔들상에서 이때 이 캔들 가격 만들어졌을 때 85,000원, 이때가 매수점이라고요. 플러스 10% 얼마? 94,000원에 걸어두면 된다고요. 최근에 SPG라는 종목 11만 원 넘어서 더 크게 올라갔죠. 무려 타점 대비 8만 원, 8만 5천 대비 20%, 30% 올라갔다고요. 왜요? M 패턴에 포착된 로봇주니까요. 로봇주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TXR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빨간 색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M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한 이후에 종가 쭉 떨어질 때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께 TXR 로보틱스 2차 공략 도와드린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 공개해드리고 나서 그래서 다음날 상한가를 갔죠. 지금 시장은 결국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이런 M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혹은 로봇주, 우주항공, AI, HBM, AI 데이터 센터 이런 5가지 대표적인 섹터만 검색에 포착된다? 그럼 대부분 다 급등이 나옵니다. 왜요? 그런 섹터가 앞으로 유망한 섹터니까요. 시장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반등장이니까요. 올라가는 종목 섹터는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 포함된다 말씀드렸죠. 자, HD 건설기계 해당 종목도 M 패턴이 포착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날 1차 공략 도와드리고 다음날 플러스 10% 급등 나왔죠. 하루 만에 플러스 10% 급등 나왔습니다. 팔았죠. 또 눌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대 한 번 더 가져왔죠. 이 구간도 여전히 종가 베팅 가능하다. 매수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또 다음날 2차 공략 이후에도 하루 만에 플러스 10% 급등 나왔습니다. 또 팔고요. 올라가요? 팔어. 올라가요? 팔아요. 한 종목만으로도 우리가 종가 베팅 단 하루 만에 플러스 10% 수익화에 성공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매매를 이렇게 해야 돼요. 끌고 간다? 어떤 종목 끌고 간다? 그때부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무조건 단기 매매 혹은 단타 매매,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갈 종목 혹은 당일에 올라갈 종목 혹은 종가 베팅, 내일 올라갈 종목 이런 종목군들로 위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난 그냥 무조건 외인 기관에 쓸어 담는 종목 이런 거 공략해도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는 빠르면 이번 주에 CPI 발표 이후에 또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미 코스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종목 끌고 간다? 시장이 빠르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당장 오늘 올라갈 종목, 당장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이런 종목 위주로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단타 검색기를 이용해서 돈이 어디로 들어오지? 이걸 아셔야 앞으로 단기간에 오늘 혹은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갈 종목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빠르게 매수, 매도, 호흡을 짧게 가서 우리가 수익을 빠르게 쌓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지금 시장은요.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폭락장 이후에 반등, 이제 곧 박스권 장세가 찾아올 거니까요. 박스권 장세 짧아봐야 한 달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매매하게 되면은 그 종목 물린다? 한 달을 또 갖고 가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이미 많은 하락장, 폭락장 겪었잖아요. 이제 우리 조금 더 돈을 버는 매매에 집중해 보자고요. 그 방법이 단타 검색기다.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공바 안에서 여러분들께 선착순 딱 20분께 단타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단타 검색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 확인 이후에 오늘의 히든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섹터만 보면 안 되는 시장이나 또 말씀 주신 건데요. 이런 반등장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타를 사용해 보셔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반등장 안에서 튀어오를 종목들 위주로 또 종목 선별해 보셔야겠는데요. 특히 이런 튀어오른 종목들 모두 특정한 급등주의 패턴이죠. M 패턴을 그리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나도 단타로 좀 수익률을 끌어올려 보고 싶은데 내가 단타가 좀 처음이라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도 직접 설정하신 단타 검색기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딱 20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단타에 관심이 없어도 이 단타 검색기로 시장의 주도 섹터를 또 미리미리 포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단타 검색기 또 무료로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제 히든 종목 2가지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 직후에 종목명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스닥단에서 또 반도체 소부장 의미 있게 보고 계신다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또 첫 번째 히든 종목 반도체 소부장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네. 어떤 특징이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반도체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건 맞지만 가장 시장에 자금이 쏠렸던 건 로봇 제약바이오였어요. 반도체는 소외되어 있었다고요. 자, 이제 시장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세 자체도 저항을 코스닥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반도체를 보자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지금 메이저도 물려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도 여전히 외인, 기관들이 물려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말은 뭐다? 외인이나 기관도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자, 현재 주가 지금 7만 원 구간대에서 주가가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한번 올라오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왜요? 자금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하루 올라왔다 이틀 떨어지고 하루 올라왔다가 3일 떨어지는 시장이라고요. 자,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고점에서 외인 기관이 물려있는 종목, 좀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해당 종목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런 메이저의 주가 끌어올리기 위한 주가 부양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8만 원 찍고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린 해당 종목 1차 목표가 8만 원 언저리로 잡고 들어갑니다. 단기간에 보더라도 플러스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린 이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냐? 바로 이런 종목들 공략해야 돼요. 외국인 기관도 물려있는 종목, 특히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말씀드리면서 이 이외에도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올라가지 않은 건 정말 많아요. 자, 그중에서 바로 이렇게 메이저가 물린 종목, 히든 종목 첫 번째 반도체를 알아보자 말씀드리고요. 잠시 끊었다가 두 번째 히든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히든 종목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외국인도 고점에서 물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눌림 나올 때 한 번 더 공략 가능하고요. 플러스 20%까지 보고 계신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이제 벌써 마지막 히든 종목 남았는데 네. 이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네네. 또 많은 분들이 타점 궁금하실 종목인데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하루 올랐다가 이틀 떨어지고 또 하루 올랐다가 3일 빠지는 시장입니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방금 제가 첫 번째 헤드 종목 말씀드렸을 때도 고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려있는 종목을 공략하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번째 종목 또한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어떻게요? 최근에 해당 종목이 고점 대비 주가가 쭉쭉 빠지다가 자 어느 순간에 바닥 찍고 반등 나왔다가 이전에 단기 고점 뚫고 무려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갭상승도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때 거래량은 앞선 저점 찍었을 때 거래량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좀 더 적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종목이 상장 이래 최근 3년 만에 가장 많은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수 금액이 포착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단기간에 봤을 때 들어온 외국인도 현재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국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평가인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들도 해당 종목 이 구간대 역대급 최대 매수 금액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자 해당 종목 현재 구간대에서도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코스닥이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질 때 이런 코스닥에 몰렸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 해당 종목도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공략하기 좋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그널 포착되었고 저점에서 주가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저희는 공부반에서 함께 히든 종목명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타점 투자 전략 세워나가보시 바랄게요. 네, 저희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외국인도 고점에서 물린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 짚어주셨죠. 최근에 외국인이 3년 만에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다 말씀 주셨는데 이 순매수가 들어온 날에 또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희 해당 종목명 눌림 나올 때도 공략 가능하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자문사에 속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도 진행 가능합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